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동물복지 인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복잡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그런 경제학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런 라벨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쵸? 당연히 우리 모두 동물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고 또 그걸 위해서라면 기꺼이 돈을 더 낼 생각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2024년에 나온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동물복지 수준이 높은 농장일수록 오히려 생산성은 더 떨어진다는 정말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 일단 경제학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죠. 가장 이상적인 세계는 어떤 모습인지부터 한번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후생경제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눠야 사회 전체가 가장 행복해질까? 이걸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 전체의 웰빙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 그걸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개념이 바로 파레토 최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경제적 효율성의 완전체, 골드 스탠더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원 배분이 정말 너무너무 완벽해서 여기서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만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모든 게 완벽한 시장에서는 이 파레토 최적 상태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모든 걸 착착 맞춰주는 거죠. 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이상적인 이론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복잡한 현실 세계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현실의 시장은요, 생각보다 실수를 굉장히 자주 저지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시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복지 인증 같은 어떤 규제가 왜 필요하냐? 바로 이런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돼지 농장 이야기랑 가장 관련이 깊은 건 딱 두 가지예요. 바로 외부 효과 그리고 공공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외부 효과는 이름 그대로 어떤 거래의 바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같은 거죠. 시장에서 물건값에는 포함되지 않은 어떤 숨겨진 비용이나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 예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강이 오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부들이 보잖아요. 이게 바로 부정적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예고요. 반대로 옆집에서 정원을 너무 예쁘게 가꿔놔서 우리 집까지 좋아 보이면 이건 긍정적 외부 효과죠.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가지 모두 시장에서 알아서 가격을 매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공재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등대가 세워지면 그 불빛은 모든 배가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돈 안 낸다고 못 보게 막을 수도 없고요. 그럼 누가 자기 돈 들여서 등대를 세우려고 할까요? 아무도 안 하겠죠. 이걸 바로 무임승차 문제라고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시장에만 그냥 맡겨두면 국방이나 치안 같은 공공재는 항상 필요한 것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개념들을 다시 우리 돼지 농장 이야기로 가져와 볼까요? 공장식 축산에서 오는 동물의 고통? 이건 일종의 사회 전체가 떠안는 보이지 않는 비용, 즉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공공재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동물복지 인증 제도는 뭐냐? 바로 이런 시장 실패를 바로잡으려고 정부가 개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학 이론으로 단단히 무장을 했으니까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미스터리를 다시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이론대로라면 동물복지 인증을 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동물복지 인증을 평가할 때 크게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봤다고 해요. 쾌적한 환경, 행동 표출, 급이 급수, 그리고 건강 상태까지. 보시면 굉장히 꼼꼼하고 포괄적이죠. 이걸 기준으로 각각의 농장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점수를 매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그 충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모든 걸 보여주는데요. 동물복지 점수, 그러니까 AWP는 높은데 생산 효율성 DEA는 오히려 낮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여기서 DEA라는 건 자료 포락 분석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농장이 사료나 인력 같은 자원을 투입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돼지를 길러내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더 노력했는데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 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의 아주 심오한 이론 하나가 등판합니다. 이 모든 역설을 풀어줄 마지막 열쇠, 그건 바로 차선의 이론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 문제가 막 얽혀있는 복잡한 시스템이 있다고 쳐요. 거기서 딱 한 가지 문제만 콕 집어서 완벽하게 해결한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이 무조건 더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좀 충격적인 이론이죠. 여기에 보이는 이 톱니바퀴들을 한번 보세요. 농장이라는 게 사실 동물복지라는 톱니 하나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료값, 인건비, 방역, 시장 가격, 정말 수많은 톱니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톱니들은 그대로 삐걱거리는데 동물복지라는 톱니 하나만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오히려 전체 시스템이 삐걱거리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선의 이론이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 그럼 동물복지 같은 거 하지 말아야 하나?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동물복지 정책의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똑똑하고 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도전 과제인 셈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결론은 동물복지는 돈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이 복잡한 시스템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건드리면 우리가 전혀 원치 않았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정책이 되려면 반드시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동물복지 기준만 들이미는 게 아니라 농가의 경제적인 현실까지 함께 고려하는 그런 통합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동물복지 문제를 환경이나 사회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더 큰 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ESG 경영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윤리적인 가치도 지키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현실도 외면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행복한 돼지가 농장주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 바로 그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고민의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